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강 사랑과 성윤리를 할 건데 온라인 온라인 수업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이태원 클럽 사건도 그렇고 지금 뭐 인천시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해서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네요.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는 생각을 통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랑과 성윤리를 얘기할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내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보다 정말 현장에서 남고니까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는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EBS라는 공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약간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가가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수업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부분은요, 사랑과 성윤리는 작년 수능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럼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할 거라는 거죠. 나올 때가 됐고, 특히 올해는 어떤 사건?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성과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랑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학자는 에리히 프롬이에요. 에리히 프롬이고, 이 사람이 쓴 책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사랑의 구성 요소 4가지와 사랑의 자세 3가지를 구별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에리히 프롬이 봤을 때 사랑의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거야.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지금 외워버리세요. 지금 외워버려. 다시 한번.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먼저 보호라는 게 뭐냐? 보호라는 거는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을 보호해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생명, 건강, 신체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영을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격투기를 배운다거나 헬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테고, 동시에 성장을 보호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성장을 내가 가로막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이라는 큰 벽을 앞두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오늘 밤 하루 종일 배웠던 영어 단어를 복습해야 될까? 이런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 오늘 공부가 너무 안 돼. 우리 이번 수능은 끝난 것 같아. 여행이나 가자.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가자. 여행 가자. 떠나자. 이럴 거야? 아니면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공부를 얼마나 못했길래 힘들다고 하는 거야. 오늘 영어 단어를 10개밖에 못 외웠어. 그래? 그럼 일단 그 영어 단어 10개부터 나랑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 그리고 10개만 더 같이 외워볼래? 이런 식으로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랑을 할 겁니까? 그래서 에리 프롬은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했던 겁니다. 그렇죠. 끝나고 어디 PC방 가자 이런 사랑이 아니고, 끝나고 어디 하자, 이거 하자, 우리 둘이 공원이나 걸을래 이런 게 아니라, 끝나고 오늘 고생했지, 안마를 해줄 수 있나? 안마 어깨 정도는 두들겨주면서 이제 그래 고생했지, 이렇게 하는 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랑. 항상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고3이 되면은 연애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성적인 쾌락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랑도 있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책임이야. 책임은 상대방의 요구에 반응한다라는 거지. 내가 저 사람에게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요구에 대해서 반응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결혼을 했으니까 와이프가 있단 말이야. 와이프가 오늘 딱 전화해. 나 오늘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날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맥주 한잔 하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다라는 거. 여기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롬에게 사랑이라는 거는 기술이에요. 어떠한 단순한 감정 같은 게 아니고 기술이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게 바로 에리 프롬이야. 자, 세 번째. 사랑의 구성 요소는 존경이다라는 거야. 존경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소유.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늘은 뭐 내 여자친구가 바지만 입어서 난 너 바지 입는 거 싫어. 너 치마 입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는 바지 입는 게 좋으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수용이다라는 거지. 난 네 살찐 게 싫어. 나는 너 앞머리가 없는 게 싫어. 나는 뭐 짧은 머리가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냥 머리가 짧든 길든 앞머리가 있든 없든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이해라는 거는 독특한 개성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는 것 혹은 남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떠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뭔가 독특한 면이 있어.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 바로 이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와이프가 잠이 되게 많아. 잠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와이프가 뭐 해가 중천에 떠도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게을르지? 라는 생각보다는 아, 미인은 잠꾸러기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 이해해 주는 거. 또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독특한 면 중에 하나가 게임을 좀 좋아하잖아. 여러분들이 알듯이 유튜브에 내가 게임 영상 올리잖아.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걸 그대로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게임을 하면은 커피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이런 이해심 또 있고 또 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랩을 좋아해. 랩을 의외인가? 랩을 좋아하는데 가끔 랩을 흥얼거리면은 와이프가 여보 랩하네. 이때는 이제 뭐 커피를 주거나 과일을 주는 게 아니고 그만하라 그러더라고. 뭐 듣기 싫대. 너무 듣기 싫대. 그런 말까지 하던데 장문복 같다고? 장문복에 그 외계어 랩을 하잖아.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나는 되게 플로어 있게 랩을 흥얼거리는 거였는데 아무튼 아직 거기는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독특한 개성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사랑은 자세가 있다라는 건데 특히 에리 프롬이 보기에 사랑이라는 거는 주는 것이야. 주는 것.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인데 이 사랑을 줄 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주는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성격이 시장적 이거 수능에 나왔으니까 별표 하나 이것도 별표. 프롬은 너무 중요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이 구성 요소와 사랑의 자세가 이미 수능이 아니라 그 교과평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 이 사랑의 자세는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에리 프롬에게 사랑은 주는 것인데 줄 때 시장형 성격인 사람들은 어떻게 주느냐? 교환적 의미에서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얘 생일 선물에 10,000원짜리 사줬으면은 나도 생일 선물에 10,000원짜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장형 성격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비생산적 성격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까우니까 주려고 하지 않아. 내가 뭘 주면은 내게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뭐 얘가 생일이든 뭐 기분이 나쁘든 뭐 밥을 사지도 않고 선물도 안 준다라는 거야. 근데 비생산적인 성격의 어떤 사람들은요, 몇몇 사람들은 주는 것이 희생을 의미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광지처라고 해서 옛날에 이런 조광지처가 뭐냐면 남자가 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처럼 정말 힘든 시험을 앞에 두면은 그 남자가 공부하느라고 돈을 벌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 돈을 벌어서 먹이고 뭐 재우고 뭐 입히고 이렇게 막 2년 3년을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은 비생산적 성격인 사람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이 있긴 있는데 이러한 사람. 이 두 가지 사랑은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프롬은 진단을 합니다. 프롬은 이 두 가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보고요. 진정한 사랑은 생산적 성격의 사랑이다라는 거야. 자, 생산적 성격의 사랑이 뭐냐면 주는 것이,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쉽게 말해 나의 잠재성이 실현된다. 나의 잠재성이 상승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프롬이야. 자, 프롬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생명력을 고양해 준다 그랬어. 다시 말해 상대방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존경하고 이해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생명력을 고양시키는 거고 상대방의 잠재성을 고양시키는 거니까 그 사람이 발전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발전할 때 내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다 하잖아? 예를 들어 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수영도 배우고 격투기도 배우고 뭐 성장을 위해서 뭐 공부할 때는 좀 안 만나게 참아주고 뭐 상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라고 해서 뭐 배려심이나 공감 능력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대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공감 능력, 배려 이런 인격적인 상승이 올라간단 말이야. 즉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내가 주는데 줄 때 이런 구성 요소에 맞게 주기 때문에 나의 잠재성이 올라가. 주지만 얘네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성장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산적 성격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보면서 우리는 이 생산적 성격의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의 바람직한 자세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에리 프롬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에리 프롬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도 성장, 나도 성장. 알겠어요? 자, 기출 체크 한번 해보자. 기출 체크. 자, 에리 프롬의 이해와 관련해서 하나만 내볼게요. 적으세요.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긍정하는 합의를 지향한다.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긍정하는 합의를 지향한다. 이게 작년 2020년 10월에 출제가 된 내용인데 2020년 10월 자 O야 X야.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긍정하는 합의를 지향한다. 합의를. 개성을 긍정하는 거는 이 독특한 개성의 측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합의일까? 맞아요. 상대방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은 기본적으로 합일인데 그 합일이 될 때에는 개성이 존중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면서 내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나라는 사람의 개성, 가옥룡의 개성, 또 내 와이프의 개성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독특한 개성을 그대로 봐줘야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거는 성윤리인데, 성윤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정말 N번방 사건이라는 성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윤리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성의 의미를 보자. 성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의 의미, 사회문화적인 성의 의미, 욕망으로서의 성의 의미를 갖는데, 생물학적인 성은 그냥 생물학 그 자체야. 뭐 여성은 유방이 발달하고 뭐 남자는 고환이 2개고 이런 것들. 영어로는 이걸 섹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사회문화적 성은 그 사회와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성에 대한 의식이야. 의미. 예를 들어 뭐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문화적 성이고 이런 거를 젠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욕망으로서의 성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막 크부터 나오지. 뭐 트와이스를 딱 보거나, 뭐 아니면 뭐 BTS를 딱 보거나 이럴 때 느끼는 그 성. 아니면 나를 보거나. 나는 빼세요. 나는 빼고 아무튼 트와이스나
BTS 같은 뭔가 이렇게 성적으로 섹슈얼한 그런 것들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성을 바로 우리가 욕망으로서의 성이라고 하고, 이럴 때 영어로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거죠.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거지. 우리 사회는 좀 나는 이 욕망으로서의 성에 대해서 보다 오픈돼서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얼마 전에 그 프랑스의 한 여성단체, 프랑스의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있겠죠, 당연히.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 노브라 운동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 노브라 운동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노브라 운동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브라를 입기 싫으면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운동을 할 때는 우리는 그런 목소리가 없는데, 프랑스 어떤 여성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는 여성으로서의 섹시함을 가지고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매력적인 어필을 할 자유가 있다고. 이성에 대해서 섹슈얼한 매력을 어필할 자유가 있다. 우리가 뭐 하이힐을 신든 뭐 브라를 코르셋을 입든 뭐 치마를 짧게 하든 그것도 우리의 자유이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러한 욕망으로서의 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이런 성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완전히 변태라는 소리를 듣겠죠. 뭐 남성도 헬스 많이 해가지고 막 가빠가 이막 커가지고 막 수박만 해가지고 막 옷을 딱 벗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에는 약간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굉장히 왜 저래 막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섹슈얼리티적인 성도 많이 얘기를 좀 오픈돼서 할 필요는 있어요. 금기시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성의 가치를 좀 보자. 성의 가치는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데, 생식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출산을 얘기하겠죠. 출산하게 되면은 생식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고, 쾌락적 가치는 뭐야? 어떠한 성적인 뭐 관계나 만남을 통해서 쾌락이 충족돼. 그럴 때 쾌락적 가치가 실현되는 거야. 야, 쾌락적 가치가 나쁜 거냐? 우리가 너무 타부지대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도 어떤 성관계나 이성을 만남을 통해서 쾌락이 만족되는 게 나쁜 거야? 쾌락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쾌락주의를 배우고, 쾌락주의의 가장 오늘날의 모토인 공리주의를 배우잖아. 왜 쾌락이 나빠? 그것도 성적인 쾌락이 아예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는 뭐야? 문제는 우리가 쾌락의 역설에 빠질 때야. 우리가 어떤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쾌락이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킬 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쾌락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뭐 어떠한 비도덕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 쾌락을 실현하는데 쓰이는 수단이나 방법이 어떠한가를 판단해야 봐야 되는 거고, 쾌락이 너무 지나쳐서 고통이 오히려 오는 쾌락의 역설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봐야지, 쾌락적 가치가 실현된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세 번째, 인격적 가치가 실현된다라는 거는 어떤 성관계, 성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이 올라가고, 동시에 나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줌으로써 나도 인격적인 향상이 오는 것들, 이런 걸 바로 인격적 가치가 실현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성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수능에 나오죠. 성에 대한 관점. 자, 첫 번째 보수주의 윤리, 두 번째 중도주의 윤리, 세 번째 자유주의 윤리가 있는데, 보수주의 윤리란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된 다음에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중도주의 윤리는 결혼을 안 해도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성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한 20대 초반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성윤리는 결혼도 안 하고 심지어 사랑을 안 해도 동의와 합의만 있다면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원나잇도 가능하다라는, 합의만 된다면 자유주의의 입장이라는 거야. 자유로운, 나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있죠. 자, 이 자유주의.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야? 보수주의야? 중도주의야? 자유주의야? 설마 자유주의야? 더 열받지 않겠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줄 거라 생각하나 지금? 안 해주는데? 내가 너무 뭐가 될까? 하긴 해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 잘생기고 이쁘니까. 근데 나는 최소한 사랑은 꼭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꼭. 특히 이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처음 할 때는 더더군다나 꼭 사랑이 꼭 동반되면 좋겠어요. 뭐 부부간에 결혼을 하고 하는 거는 더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는데 사랑은 나는 반드시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기출 하나 얘기해 볼게요. 기출 하나. 자, 역시 작년 9월에 낸 건데 이렇게 나왔어. 보수주의하고 중도주의를 같이 얘기하면서 보수주의와 좀 여기 좁다. 여기 위에다 쓸게. 보수와 중도는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O일까 X일까? 보수주의와 중도주의는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작년 20년 9월에 나온 문제입니다. O일까 X일까? O일까 X일까? O야. 자, 야, 중도주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거 맞지?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혼 중심인데 사랑이 없이 성관계가 될까?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랑도 하면서 그 사랑이 부부관계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합의는 이건 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서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되고 합의도 될 때, 그럴 때가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차별을 보자. 성차별은요, 요즘 진짜 이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누고 이 둘끼리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진짜 뭐 남성들이 여성을 비할 때는 뭐 김치녀라 그러고, 뭐 여성들이 남성을 비할 때는 뭐 한남 이러면서 한국 남자가 어떻게 보면은 비하는 말이 되고 막 이 정말 슬픈 현실인데, 참 이런 사회에서 성차별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물고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차별이 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차별은 뭐냐면 같은 거는 같게 대하고 다른 거는 다르게 대해야 되는데, 같은 걸 다르게 대하고 다른 걸 같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차별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같은 건 같게라는 건 뭐겠어? 남자든 여자든 뭐야? 인간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 인권이 있어. 예를 들면 뭐야? 자유, 평등, 참정, 이런 것들, 자유롭고 평등하고 참정, 정치에 참여할 권리, 이런 거는 남자든 여자든 있어야 한다는 거고, 또 오늘날에 갖게 해야 된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현이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자도 군인이 될 수 있고 남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바로 우리는 같은 건 같게 대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말이야, 다른 건 다르게라는 말이 있어. 이건 뭐냐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여자는 남자랑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뭐 생리를 하잖아. 마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든 학교든 생리 휴가, 생리 결석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얼마나 불편하겠어. 또 남자는 여자들보다 힘도 세고 축구도 좋아하니까 2년 동안 군대에 가서 힘쓰는 훈련도 하고 축구도 아주 그냥 원 없이 하고 이러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아? 왜 군대 가면 좋잖아. 막 힘도 쓰고 막 총도 쏘고 뭐 축구도 그냥 옛날 하는데 좋죠 그런 것들. 아니야? 국방의 의무는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야? 고민을 해봐야겠죠. 고민을 해보고 특히 또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걸 다르게 대하면서 개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 존중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개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녀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지. 뭐 여자 군인, 여자 경찰, 남자 간호사, 남자 스튜어디스 이런 것들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모부아르인데 너무나 중요해요. 별표. 보부아르의 정말 유명한 말이 이 말이야.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이라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성은 태어날 때 만들어져. 누구에 의해? 남성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즉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관념이 여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야. 여성은 뭐 온순해하고 여성은 상냥해하고 여성은 뭐 직업을 갖기보다는 집안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버려. 근데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상냥하고 뭐 친절하고 화도 안 내고 뭐 집안일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거야? 남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성주의 문화에 대해서 여성들의 어떠한 자아실현, 인권의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을 상당히 비판한 게 바로 보부아르죠. 상당히 많이 일리가 있어요. 남성들의 어떤 사회활동을 위해서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여러분들 남자들도 바깥 일을 하지만 이제 집안일 같은 경우는 누가 해야 돼. 굉장히 남자가 뭐 밖에 나가서 큰 사업을 하든지 뭐 어떤 전문직을 하든지 할 때 결국에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성들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여성들에게만 시켰다라는 거지. 보부아르가 보기에. 그러면 여성들은 그 집안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 어떠한 자아실현,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못한다라는 거지. 왜 여성들은 이런 사회적 진출을 못하게 하느냐? 안 된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주체성,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보부아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체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실존주의자인 샤르트르 아닙니까? 샤르트르와 보부아르는 계약 결혼했던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서로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부아르가 이렇게 여성 운동을 했지만 남성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에 빠져서 서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주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토론했다라는 거죠. 보부아르. 위대한 여성이죠. 그래서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여성관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요즘 얘기 꺼내는 게 뭐야, 육아 같은 것들 엄청 꺼내잖아. 막말로 육아 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사회적인 진출을 하고 사회적인 생활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아니 상당히 많이 나라에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의 자기 결정권이야. 이건 뭐야? 쉽게 말해 자유지.
나의 성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맺든지 이성과 뭐 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나의 이성으로서의 뭔가 이 성적인 표현을 하든지. 자, 근데 이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자유야. 나의 자유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있겠죠. 그래서 타인의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단순히 내가 어떤 성관계를 맺고 싶어. 저 여성과 혹은 저 남성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줘야겠죠. 근데 이번에 엠번방 사건처럼 어떠한 협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어떤 성적인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유의 가치는 항상 책임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 같은 게 있겠지. 성관계를 내가 자유롭게 맺었는데 상대방과 원치 않았지만 임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선생님 친구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어. 사랑했는데 관계를 맺었다가. 그 친구는 정말 결혼했어. 되게 빨리 결혼한 거지. 20대 중반쯤에 결혼했거든. 정말 굉장히 잘 살아요. 정말 화목한 가정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자기 그 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지만 그 딸을 낳았잖아. 딸 낳았는데 그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뭐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더라고. 초등학생인데. 와, 그걸 보고 막 단톡방에 올려놓고 자랑을 하는데 와, 되게 보기 좋더라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어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자기 결정권에 수반되는 우리의 태도이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성상품화입니다. 성을 상품으로 만드는 거지. 돈을 벌겠다라는 거죠. 자, 찬성 입장은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성상품화. 그걸 떠올리면 돼요. 여자 아이돌의 치마가 짧거나 남자 아이돌이 우통을 벗거나 좀 심각해지면 뭐 일본의 야동, AV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포르노 이런 것들, 뭐 한국의 뭐 에로 영화 같은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뭐가 문제자는 거야. 아, 내가 이 영화 찍겠다, 내가 이 옷을 입겠다라는 건데 대체 무슨 소용이냐. 나는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하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라는 건데 내가 대체 이익을 추구하는 나의 행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뭐가 문제냐라는 거고. 세 번째,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거야. 아, 내가 어떠한 성적인 노출을 하는 거는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있다는 건 내가 어떠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면서 만족감을 주면서 돈을 버는 건데 뭐가 문제고, 만약에 소비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입장은요. 첫 번째, 성의 인격적 가치에 선다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성은요, 인격적 가치가 있어요. 성적인 어떤 욕망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도 보장해주고 나의 인격도 고양되는 그런 인격적 가치가 있는데, 어떠한 성상품화, 뭐 야한 남녀 아이돌들의 뭐 복장이라든지 뭐 야한 영화 같은 것들은 그러한 인격적 가치의 실현보다는 오직 그냥 쾌락적인 측면만 보는 거 아니냐. 인격적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칸트 같은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지. 아마 성상품화가 시험에 나오면 칸트가 100% 나올 텐데, 칸트에게 유명한 정식이 있죠. 뭐야? 인간성의 정식이 있어. 인간성의 정식. 다른 사람을 수단만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지.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 상대방의 어떤 야한 복장, 야한 영화를 통해서 나의 성적인 쾌락만 충족이 된다면 그건 상대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목적으로 대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성상품화는.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게는 성상품화를 반대시키는, 칸트는 성상품화를 반대하겠죠. 반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상품화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외모가 이쁘고 혹은 뭐 섹시하거나 그런 남녀가 이 사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얻는다. 그런 거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음악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뚱뚱한데 춤을 잘 추고 뚱뚱한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노래나 춤을 못 춰도 외모가 이쁜 남녀 아이돌들이 더 인기를 많이 얻는다거나, 수업도 좀 그런 게 있지. 좀 못생기는데 수업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수업을 못해도 이쁘고 잘생기고 막 몸매도 좋은 그런 사람, 응? 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인기를 얻는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참고해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모지상주의. 자, 마지막으로 이 넘버링 3야. 1, 2, 3. 결혼과 가족을 볼 건데, 결혼이라는 건 뭐냐?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의 결실이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와 결실을 맺었죠. 결혼을 통해서. 그 결실이 뭐 복숭아인지 달콤한 복숭아인지 신 레몬인지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실을 맺었어요. 그리고 100년 가약을 약속했죠. 뭐야? 100년 동안 약속한다는 건데, 이거는 영원히 함께하기를 약속한다라는 거죠. 참 이거 관련해서 샤르트르랑 보부아르가 되게 멋진 말 하더라고. 샤르트르가 이런 말 했더라. 샤르트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번 적어왔는데 이런 말 했어.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은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늘 보부아르와 함께한다는 것이요. 와. 그러니까 보부아르는 뭐라 그래? 뭐라는 거야 이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 우리 두 사람은 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을 해요. 야, 대단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100년 가약을 맺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간의 부부 간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지. 남성과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여성의 주체성을 얘기한 보부아르조차 뭐라고 얘기해? 나와 샤르트르는 한 사람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공동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의 삶. 인정하면서 공동의 삶. 그런 삶이죠. 자, 두 번째, 가족관계를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는 크게 세 가지. 부부윤리, 부모자녀윤리, 형제자매윤리를 보면 되는데, 부부윤리는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입장. 음양론하고 유교를 볼 건데, 음양론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음과 양으로 봤어. 여자는 남자는 양. 근데 음과 양은요, 서로 합쳐져야 생명을 나눈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음양론이야. 즉, 음기만 있어도 안 되고 양기만 있어도 안 돼요. 음과 양은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았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두 번째, 유교에서는요, 부부유별, 부부상경, 상경여빈을 말하는데, 부부유별의 별자는요, 구별한다라는 말이 별자예요. 구별한다라는 별.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구별이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 맡은 역할이 각각 있다는 거야. 그럼 보통 남자는 어떤 일? 바깥일을, 여자는 집안일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도 있어요. 엄부자모. 엄한 거는 아빠, 자모, 자유로운 거는 엄마라고 해서, 어쨌든 부부는 남자 한 역할이 각각 고정됐다는 거. 역할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얘기했어. 따로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하니까, 지금 그 부부관계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월급 벌어온 거를 우리나라는 아내에게 맡기는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 가정에서 어떤 생활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여자의 그 가정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맡기는 문화가 우리나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교 문화권적인 측면에서. 자, 그 다음 이 부부 상경은 부부 간의 상, 서로 상자예요. 서로 경.
공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공경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상경여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상자 공경한다라지. 서로 공경한다. 여빈. 빈. 손님 빈자야. 마치 손님을 대하듯이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중도 나가고 오면은 물도 떠드리고 오시면은 옷도 챙겨드리고 하듯이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그 부인이든 그 서로에게 뭐 마중도 하고 배웅도 하고 물도 떠주는 그런 공손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부부윤리에서 첫 번째 주체성과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든 여성이든 어쨌든 하나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선택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고정된 역할의 구별을 지양한다는 거는 지양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자, 사실은 유교윤리에서 부부이별을 말할 때 항상 남자는 바깥 일만 하고 여자는 집안 일만 하라고 고정된 건 아니었어요. 때에 따라서 남자도 집안일을 할 수 있고 여성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왕 같은 경우도 아내가 집안일을 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집안일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그때 또 여성이 사회적인 일을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 유교 과정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남자는 밖에 여자는 집 안에 좀 고정은 아니지만 거의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 여자는 집안일만 하고 왜 남자는 바깥일만 하냐, 그러지 말고 남녀 모두 집안일 바깥일을 같이 하자라는 거죠. 요즘 아마 젊은 세대는 거의 다 같이 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히려 나는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와이프는 맨날 아니래. 누구 말이 진짜야? 자, 그 다음에 이 부모 자녀 윤리에서는요,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강의를 우리 아버지도 보신대요. 유튜브에 올리니까. 친합니다. 저랑 아버님이랑. 그리고 부자 자요. 부모는 자식을 자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식은 효도를 한다는 거야. 효도. 그래서 자해라는 거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데 정말 극진하죠.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주고, 돈이나 시간만 줘, 마음도 주고, 거의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도 주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버이날에 선물 드렸니?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마음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 효도에는 뭐야? 정신적인 측면하고 동시에 물질적인 측면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 더 체크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윤리는요, 형은 동생을 우에 있게 대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 이거를 합쳐보면은 형과 동생 사이에 우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 동생 사이에는 우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